안녕하세요. 우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고전소설 소대성전이 이제 출제가 됐는데, 소대성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소대성전의 그 전체 구성은요, 이렇게 제가 해놨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우리 출제된 부분이 절정과 결말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작품을 들어갈 거고요. 핵심 정리로 가시면은 주제는 이제 고난을 극복하고 지위를 회복한 영웅의 활약상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중국 명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프린트는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성격은 전기적이고요, 일대기적입니다. 시점은 3인칭 전적작가 시점이다라는 걸 아시고요. 또 국문 소설이고 영웅 소설입니다. 그리고 군담 소설입니다. 군담 소설. 자, 이렇게 분류를 하시고요. 설상 특징을 보시면 명나라와 호국, 청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백성들과 명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한 영웅 소대성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그리고 소대성은 명나라와 호국의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무공을 바탕으로 천자, 황제죠. 명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그런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또 소대성이 호황에게 사로잡혀 통곡하며 쓰러진 천자를 또 구해내는 장면이 오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아셨죠? 또 작품 속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감상이나 느낌, 논평을 드러내는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는데요. 이 고전소설에서는 이 서술자의 개입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매번 시험에 출제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홍길동전과 유충열전이라는 이런 영웅소설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작품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보시죠. 호황이, 자, 호황. 인물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색깔별로. 계책이라는 것은 계략입니다. 계략을 생각하고 대장 겸한, 그렇죠? 이제 청나라 대장이죠. 겸한이라는 인물이고요. 불러 말하기를 철기 일만을 거느리고, 철기는 이제 철갑을 입은 기병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죠, 군대. 그렇죠? 말탄 기병 일만을 거느리고 중국 도성에 들어가 성중을 엄살하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도성이라는 거는 이제 수도입니다. 수도. 아셨죠? 수도 서울로 쳐 들어가서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을 엄살해라. 엄살이라는 것은 몰살시켜라 이거예요. 몰살. 아셨죠? 갑자기 습격해서 몰살을 시켜라. 그러면 마땅히 구원병을 청할 것이니 대성을, 자, 우리 제목이 소대성이지 않습니까?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이 대성을 치운다음에라는 거는 유인시켜서 빼버려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만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으면 못 당하니까 계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대성을 어떻게든 유인을 해서 황제를 잡아야 되거든요. 아셨죠? 예, 그래서 명나라는 명나라 황제입니다. 사로잡아 대군을 합세하여, 대군은 수많은 병사들을 얘기합니다. 합세해서 소대성을 나중에 없애버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호황이 대장 겸한에게 뭡니까? 계책을 내린 겁니다. 아셨죠? 예, 계책을 내린 거고, 그래서 겸한은 그 명을 받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군을 거느려서 장안으로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소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성에서 어디로 갔다? 장안으로 지금 이동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장소도 이동되는 게 중요하고요. 인물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냐면, 그래서 주인공이 대성이잖아요. 대성을 중심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적대자인 호황 있죠? 이 호황과 이렇게 딱, 그렇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황과 같은 그 류의 인물들은 이렇게 살짝 표시를 좀 해두시고요. 이 대성과 호황이 가장 갈등 관계가 첨예하게 지금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옆에 나온 명제는 역시 소대성의 같은 라인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 인물의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뭐 직명, 관직명, 계급, 신분, 뭐 여러 의미로 변신이 돼서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연결을 지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호황이 대성을 유인하는 계책을 지금 쓴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가실까요? 이때 원수. 자, 원수가 바로 소대성입니다. 아시죠? 예, 적진을 대하여 진욕은 이제 모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적진에 대해서 모욕을 하거나 악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히 하되
호황이 끝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냐면 계책을 썼잖아요. 지금 이 소대성 때문에 지금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소대성을 어떻게든 유인해서 천자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소대성이가 천자께 아뢰기를, 이 천자는 바로 누구다? 명제입니다. 명제. 아셨죠? 예,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니까 꼭 연결을 지으시고요. 이 원수는 소대성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황이 소장. 자, 소장 또 이름이 바뀌었죠. 소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시성의 장수니까 소대성이죠. 원수입니다. 원수. 여기서 원수. 그러니까 보세요. 이름이 어떻게 대성, 원수, 소장 이렇게 이름이 다 바뀌죠. 다 같은 인물입니다. 아셨죠?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살아남을 꺼려 접전치 아니하니 대군을 합세하여 짓밟고자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호황이 지금 접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전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무력으로 짓밟아 버리자라고 소대성이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황제에게. 그러니까 상은 또 천자이면서 명제입니다. 임금이에요. 황제가 말하기를 호황이 무슨 비계라는 건요. 아주 그 남모르게 꾸며낸 계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호황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상이 알아버린 거네요. 명제가. 그렇죠? 네, 그래서 잠깐 기다려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측을 한 거죠. 그러면서 소대성의 제안에 대해서 이제 유보를 한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럴 즈음에 원문이라는 거는 이제 어디냐면 군대의 영문입니다. 진지의 그 문. 아셨죠? 그 영문 밖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소식이 왔어요. 무수한 오랑캐 장안을 범하여, 그쵸? 아까 그 계책을 했던 사람이 이제 무수한 오랑캐들이 장안을 침범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거 뭡니까? 계책을 지금 시행을 한 겁니다. 누가요? 겸한이. 그쵸? 사직이, 나라가 조모. 응? 조모라는 거는 끝장날, 결판이 날 상황에 있다. 결단이 날 상황에 있다. 이 말입니다. 조모.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명제 경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셨죠? 위태로운 상황.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원을 상이 놀라 원수를 불러 말하기를 이놈은 누구예요? 호황이죠. 호황. 여러 날 나오지 아니하니, 그렇죠? 나오지 아니었잖아요. 여기 나오지 아니하거늘 이상하게 여겼다. 내가 이상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는데 장안을 침범했네 이놈이, 이 말이에요. 이제 호황을 당적할, 상대할 장수가 없으니 이제 경은 누굽니까? 이 으뜸 벼슬인데 여기서 누구다? 소대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대성. 그래서 네가 가서 사직을 받들고 동군, 같은 군인들을, 병사들을 구원해달라. 그리고 잔명, 남은 목숨을 보존케 해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뭡니까? 임금이 호황의 계략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장안을 구하기 위해서 천자가 대성을 장안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갔으면 이건 계략에 지금 넘어간 상태죠. 그렇죠? 예. 하시니 원수가 총망은 바쁘다는 겁니다. 바쁜 중에 하직이라는 것은 윗사람에게 작별을 알리고 일진은 한 무리의 군사를 거느리고 명마를 거느려 말을 타고 간 겁니다. 장안을 향하니라. 이렇게 뭐뭐니라 그런 것은요 문어체입니다. 문어체. 아셨죠? 구어체가 아니라 뭐다? 문어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지금 장소가 어떻게 변했죠? 지금 보시면은 장안으로 지금 바뀐 겁니다. 이제 장안으로 가는 거예요. 원문에서 어디로? 장안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여기입니다. 명제가 호황의 계략에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 가실까요? 호황이 이제 침략에 속수무책 당하는 명예 위기를 좀 보는 거예요. 속수무책 당합니다. 자, 보실까요? 이때 호황 채탐이, 자, 이 호장이네. 호장 채탐.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장수예요. 채탐. 장면이 지금 바뀐 겁니다. 호황께 말하기를, 자, 호황의 채탐의 보고를 듣고 명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아셨죠? 명나라 진영을. 대성이 장안에 갔죠. 호황이 기뻐하죠. 계략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철기 3천, 그죠? 3,000명을 거느려서 그날 밤 바로 삼경은 이제 밤 12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명진에 다다랐다. 이제 장소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명진, 그쵸? 예. 명나라 진영입니다. 명나라의 진영에 다다르니 일진이 고요하고 인마, 사람과 말들이 다 잠을 들었죠. 고함을 쳐서
지처는 그냥 빨리 미끄러져 달려 나갔다는 얘기야. 몰살하니 명진이 불의에 뜻밖의 난을 당했잖아요. 습격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장군졸이라는 것은요, 여러 장수와 군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다. 이 말은 죽었다는 얘기죠. 뭐 가을밤에 떨어진 나뭇잎처럼 머리가 나가 떨어졌다. 잘려 나갔다. 이 말이죠. 네 능이 당할 리요. 자, 이 부분은요,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는데 주관적 개입이라고 합니다. 주관적 개입이 6개나 나옵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이 장졸들이 죽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비유한 겁니다. 명나라가 위기 상황에 몰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네 능이 당하리요라는 것은 서술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돼 있죠. 판단이 개입돼 있죠. 그래서 이걸 주관적 개입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합니다. 아셨죠? 예, 같은 말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편집자적 논평 또는 뭐 주관적 개입, 이렇게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특히 학교 내신 시험에도 무수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주관적 개입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나와요. 이때 명진 천자가, 그렇죠? 예, 황제죠, 황제. 중심 부대에서 취침 자고 있었는데 함성 소리가 천지 진동하니 놀라 장 밖에 나와 보니 어때? 화강이 충천하다. 이제 이 불이 하늘을 찌르듯이 몹시 맹렬히 일어났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 가운데 이런 대장, 한 사람의 대장이 크게 외쳐 말한대요. 이런 대장은 바로 호왕입니다. 호왕. 아셨죠? 청나라 왕입니다.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명제 어디 있느냐, 명나라 황제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며 달려 들어오니 호왕이다 알려줬죠. 호왕이라고. 그러니까 황제가 대경 크게 놀라서 제장 여러 장수를 부르니 제장 군졸이 다 흩어지고 없어졌다. 그렇죠. 다만 누가 있어요? 삼장은 3명의 이제 장수의 여러 장수 중에 겨우 찾아서 일지병은 한 무리의 병사입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지금 병사와 장수가 추려서 임금님을 데리고 북문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 북문으로 이동하죠. 날이 이미 밝았죠. 환강 강가에 갔죠. 예, 이제 북문을 떠나서 어디로 와요? 환강 강가로 간 겁니다. 이렇게 장소의 이동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촌 백성이, 그러니까 강가에 사는 백성들이겠죠. 난을 피할 길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제장군졸은 다 죽어가고 강촌 백성의 피난을 가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면초가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사면초가. 그렇죠? 예, 사면초가. 진퇴양난 뭐 이런 말. 그러니까 명나라의 위기가 지금 닥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고 장수 간에 군졸이든 간에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나라의 위기가 온 겁니다. 상이 세 장수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말하기를 좌우에 태산이 막혀 있고 앞에 환강이 있어 건널 길이 없다. 그죠? 사면초가죠, 사면초가. 추격하는 병사가 급하였으니 그 가운데 어디로 가리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장은 힘을 다하여 뒤를 막아라 라고 하면서 안간힘을 쓰는 거죠. 하시니 삼장과 군사가 말머리를 돌려 호적을 대하여 마음을 둘 곳이 없더니 호왕이 달려와 삼장과 군사를 다 죽여버렸네요. 아, 위기네요. 그래서 명나라 황제는 함정에 든 호랑이라.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역시 사면초가죠. 굉장히 위기에 지금 몰렸습니다. 그렇죠? 어찌 만극하지 아니하리요. 이 만극이란 말은요, 한이 없는 슬픔이란 얘기입니다. 한없는 슬픔이 어찌 없으리요 이 말이니까 역시 이것도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명제 하늘을 우러 통곡하여 말하기를. 자, 여기에 담겨있는 한자 각골통한 비분관계,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호왕의 급습을 받은 명제의 그 나약한 모습이 지금 드러나 있죠. 행동을 통해서. 명나라의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 지배층의 모습이 잘 제시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죽기는 서럽지 아니하되 사직이 오늘날 내게 와서 망할 줄 알리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내 시대 때 나라가 명할 줄 몰랐다는 거죠. 황천에 들어간들 태종 황제께 조상께 어때요? 무슨 면목으로 뵐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죠? 한탄하는 겁니다. 그죠?
나라가 망하고 조상을 어떻게 베는지 한탄하는 장면입니다. 하시고 슬피 울으실세 호황이 황제 탄말을 찔러 거꾸로 치니 상이 땅에 떨어졌네요. 호황이 창으로 상의 가슴을 겨누며 꾸짖습니다. 뭐라고 해요? 죽기 싫으면 항복 문서를 써 올려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상이 그 바쁜 중에 대답하기를 지필 종이와 붓이 없으니 무엇으로 항복 문서를 쓰리오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호황이 크게 소리치며 말하기를 목숨을 아끼려면 용포라는 건요 골룡포입니다. 골룡포 임금이 있던 이 정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떼고 손가락을 깨물어서 써라. 굉장히 어떤 수모를 지금 느낄 수 있겠네요. 임금이 하니 차마 아파 못할래라. 그러니까 임금께서는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라고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상당히 웃음이 나오는데 소리 나는 줄 모르고 통곡,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의 울음소리가 임금의 울음소리죠. 황제 구천에 사무치는 그런 지라 하늘이 어찌 무심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개입이 세 번째고요. 명제가 항소를 요구받고 쓰러진 상황입니다. 기절한 상태예요, 여러분. 네 번째 장면 가겠습니다. 예. 소대성이 호황을 물리치고 황제를 구하는 영웅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이때 원수 장안으로 가죠. 이제 장안. 호황을 가서 찾으니 호황은 없죠. 겸한이 삼군을 거느려 왔거늘 원수가 화가 났죠. 당장 겸한을 한 칼에 베고 제군에게 명령하기를 이제 호황이 나를 치우고 나를 유인하고 우리 대군을 범하고자 함이니 나는 필마 말 한 필입니다. 한 필의 말로 가서 대군을 급히 구원할 것이니 제군은 뒤따라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달려가니 빠르기가 풍어와 같다. 풍어와 같다는 것은 비바람이 몰려오는 모양처럼 굉장히 거세고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즉 대성이 장안에 도착한 뒤 호황이 자신을 속이기 위해 겸한을 장안으로 보냈다는 걸 이제 알아버린 거죠. 그렇죠? 네, 후회하고 지금 다시 대진을 향해서 지금 달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호련이 공중에서 외쳐 말하기를 요 말의 의미는요. 전기성입니다. 전기성. 그러니까 고전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기성이거든요.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뭐 귀신이 나타난다든가 뭐 축지법 도술 쓴다든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서술되어 있을 때는 바로 이것을 전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용부는 이제 용감한 사나이야. 대진으로 가지 말고 환강으로 가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천자가 강변에 거꾸러져 있다. 기절해 있으니 호황의 창 끝에 목숨이 다하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명제 경각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시간에 달려 있다. 결국 죽게 될 지형에 있으니 급히 황제를 구원해라 이 말입니다. 하거늘 원수 환강으로 가며 분기충천했어요. 뭐냐면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이 굉장히 북받쳐 오르는 거죠. 그렇죠? 분통을 터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앞에 큰 강이 가려 있으니 막혀 있으니 건널 길이 없다. 그렇죠? 때는 늦어가고 분위기는 울울하여 굉장히 답답하고 울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너 비록 짐승이지만 사람의 급함을 알 것이다. 물을 건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청마 그 말 한 필 중에 그 한 필이 청정마입니다. 청청마라는 건요 갈기와 꼬리가 파르스름한데 백마입니다. 아셨죠? 예. 그 임자의 충성을 모르리요 하면서 고개를 들고 청천을 우러러 한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고 강을 건너간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여기 부분에서도 주관적 개입이 또 나오네요. 그렇죠? 예, 주관적 개입이 지금 읽어보니까 우분도 7번째입니다. 총 6개인데 제가 하나 더 발견했네요. 지금. 그래서 고개를 들고 청천을 우러러 한 소리를 청천벽력처럼 지르고 강을 건너뛰니 이는 대성의 충성심과 청청마의 그 임자, 그렇죠? 말 주인이죠. 아는 정을 하늘이 감동하사 건너게 했다. 이것도 역시 주관적 개입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현재 4개가 나온 거고요. 6개 골랐었는데 하나가 나와서 7개입니다. 나머지 2개는 이제 뒤에 나와요. 그제야 멀리서 바라보니 임금이 강변에 넘어졌는지라 원수가 우레 같은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며 호황은 나의 임금을 해치지 말라.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비유 중에 과장법이 나온 겁니다. 소리 천지 진동하니 호황이 황급하여, 황급이라는 건 겁이 나서 막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청청마가 호황이 탄 말을 물었대요. 그리고 대성의 칠성검은 호황의 머리를 베어버리고
말 아래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호황의 머리를 창 끝에 꿰어들고 말에서 내려서 강변에 이르니 천자가 이미 기절한 상태죠. 누워있거늘 원수 엎드려 아래의 길을. 자, 이런 장면에서 어떻습니까? 항복 문서를 요구받고 쓰러져서 기절한 겁니다. 지금 이 황제가요. 명나라 황제가. 그런 천자와 극적으로 천자를 구출하는 이 소대성의 그 비교가 되겠죠. 대비가 되죠. 이런 대비, 이런 걸 통해서 소대성이 어떤 걸 드러나는 영웅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셨죠? 이 탁월한 능력으로 이 호황을 제압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국가적인 위기 도구하고 천자 도구하고 이래서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는 소대성의 어떤 우월하고 뛰어난 능력이 지금 제시된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보시죠. 소대성이 이제 유교적인 도리를 근거로 해서요, 공을 천자에게 돌리면서 반천자의 지위를 거절합니다. 자, 보실까요? 대성이 호황을 죽이고 왔나이다. 상이 혼미, 의식이 이제 흐려가는 중에 대성의 말을 듣고 용환, 이제 임금의 황제의 얼굴입니다. 과연 대성이 호황의 머리를 들고 엎드렸거늘 혼미 중에 일어나 대성의 손을 잡고 꿈인가 생신가 분별치 못할래라. 이것은 주관적 개입 5번째입니다. 총 7개인데 5번째입니다. 원수 여쭙기를 소신이 이제 반적 호황을 죽여 싸우니 옥체를 진정하시옵소서. 옥체는 이제 황제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이 정신을 차려 말하기를 어느 사이에 호황을 죽이고 짐의 잔명을 보존케 하였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돌아가면 천하를 반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반을 주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마워서 천하를 반반 나눠 갖자는 얘기입니다. 원수 천자를 모시고 본진에 이제 돌아왔죠. 그리고 임금이 앙천통곡이라는 건 하늘을 보고 통곡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아까운 장졸이 원혼이 되었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하면서 반성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 부분도 주관적 개입 6번째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하나 제가 또 발견한 거 총 7개가 나온 거네요. 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장졸들의 이 죽음에 대해서 천자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행군하여 대연은 이제 큰 잔치를 벌여서 음식을 차려 놓으시고 장졸을 상사는 이제 치하를 한 겁니다. 칭찬하고 상을 내려주시고 좌우 주변 병사들에게 말하기를 원수는 망고의 짝없는 충신이라 일방 봉작 어떤 지역의 봉작으로 그 공을 갚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봉작이라는 것은 제후로 봉하고 관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를 반분한다. 그러니까 이걸로도 갖기 어려우니까 뭐 한다? 천하를 나눠 갖자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그 상이죠. 그렇죠? 제신들, 여러 신하들은 어떠하냐라고 하면서 신하들의 의견을 묻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대성이 엎드려 말하기를 천하를 평정, 그죠? 평정이라는 건 반란이나 소요를 평온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폐하의 이 넓으신 덕 때문이다. 그러니까 천자의 장점을 언급하고 공을 황제에게 돌리는 겁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어떤 유교적인 어떤 군신 관계를 잘 지키는 신하의 모습이죠. 신의 공이 아니오니 천하를 반분하오면 일천지하에 두 천자가 없다. 그렇죠? 한하늘에 이 황제가 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신으로 하여금 후세의 영명이라는 것은 반역의 누명을 면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군신과의 도리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 그 소대성이가요. 그래서 적극적인 태도로 천하를 반본하겠다는 그 임금의 황제의 그 의견을 단번에 거절하는 그런 말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공부를 하셔야만 여러분께서는 학교 시험이라든가 다음 소설이 나오면은 그런 어휘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휘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충 해설 써보고 그냥 답을 끼워 맞추지 마시고요. 저처럼 한번 할 거면 제대로 확실하게 하셔야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강의 기대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